나는 그날 약혼자의 집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먹을 쥐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코앞에 다가오자 나는 망설임 없이 그를 때렸다. 피가 터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둔탁한 충격음이 방 안을 울렸다. 이게 같은 새끼야. 나는 소리쳤다. 가족들은 숨을 죽였고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 순간 할머니가 웃었다. 가난뱅이로 불리던 그분이 이 고급스러운 저택에서 유일하게 웃는 사람이었다. 모두가 나를 미쳤다고 생각했다. 약혼자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고 그의 여동생은 언니, 왜 그래? 할머니 때문에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할머니가 왜 여기 왔는지, 내가 왜 이 가족을 증오하게 됐는지. 서울의 번화한 강남, 이 빌딩 숲속에서 자란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IT 기업에서 일하며 민준을 만난 건 우연이었다. 그는 재벌 3세, 그의 가족은 한성그룹의 중추였다. 나는 그들의 세계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가난한 시골뜨기로 낙인 찍혔다. 하지만 할머니, 내 유일한 가족은 그들의 조롱 속에서도 서 있었다. 세 문장으로 시작하자면 그날 아침 할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다. 지은아, 내 약혼식에 가자꾸나. 그 말씀에 나는 기뻤다. 할머니는 제주에서 홀로 사시던 분, 아버지를 일찍 잃고 나를 키우신 어머니 대리였다. 가난했지만 그분의 미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 같았다. 그런데 민준의 가족은 달랐다. 약혼식 준비 모임에서 그의 어머니가 할머니를 보며 코웃음 쳤다. 아이고, 시골 할머니시구나. 옷차림 보니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네. 아버지는 더 노골적이었다. 지은 씨, 약혼은 좋지만 가족 배경은 고려해야지. 내 할머니처럼. 그런 분은 피하는 게. 나는 참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할머니의 짐 속에서 나온 그 물건을 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할머니의 가방은 낡은 가죽으로 제주 흙 냄새가 났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뭉치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 젊은 할머니가 한 남자와 함께 웃고 있었다. 그 남자, 민준의 아버지였다. 40년 전 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찍힌 사진. 할머니, 이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이건 내가 알지 막. 하지만 오늘 그 가족 앞에서 말할 때가 왔어.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왜 민준의 아버지를 알았을까? 가난한 제주 할머니가 재벌가의 그분과? 약혼식 전날 가족 모임이 열렸다.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그곳에서 민준의 가족은 할머니를 무시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시골 음식은 안 드시나 봐요. 민준의 이모가 비아냥거렸다. 나는 화가 났지만 민준이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 지은아 라고 속삭였다. 그는 유일하게 나를 이해해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 모임 끝에 아버지가 할머니를 따로 불렀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 집안은 혈통이 중요합니다. 지은이는 좋지만 당신 같은 배경은 약혼을 제고하게 해요.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아버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는 제 가족입니다. 그 순간 나는 주먹을 날렸다. 아버지의 뺨이 붉어지며 방 안이 얼어붙었다. 민준이 나를 끌어냈고 어머니는 경찰 부를까? 라고 소리쳤다. 할머니만이 조용히 일어나셨다. 지은아, 가자. 이제 다 끝났어. 우리는 호텔을 나서며 비가 쏟아지는 서울거리를 걸었다. 택시 안에서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그 가족 40년 전부터 나를 알았어. 그리고 내가 그들의 비밀을 숨겼지. 애나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비밀. 어떤 비밀? 다음 날 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약혼 취소해. 그는 울먹였다. 왜? 할머니 때문에?
내 가족이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그날 밤 검색을 시작했다. 한성그룹 창업자 스캔들. 오래된 기사가 나왔다. 1980년대 민준 아버지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가 관여된 뇌물 사건. 하지만 주범은 잡히지 않았다. 대신 한 젊은 여성 변호사가 모든 책임을 졌다. 그녀의 이름. 김옥자. 할머니의 본명이었다. 할머니는 변호사였다. 가난한 제주 할머니가 아니라 서울에서 활동하던 엘리트 변호사. 왜? 왜 그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을까? 나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왜 그랬어요? 그 사건, 할머니가 대신 죄를 졌다고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아, 그 남자. 민준 아버지의 오빠였어. 그는 내 할아버지와 사랑에 빠졌지만 재벌가의 압력으로 죽음을 당했지. 나는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왜 충격이었다. 민준의 삼촌이 할머니의 연인이었고 한성그룹이 그를 죽였다. 아니, 사고로 위장된 살인. 할머니는 증거를 숨기고 대신 뇌물죄를 인정해 감옥에 갔다. 출소 후 제주로 내려가 가난하게 사신 이유. 모든 게 연결됐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한성그룹은 거대했다. 나는 작은 회사원, 할머니는 늙으신 분. 그런데 할머니가 웃으셨다. 지은아,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 그리고 그들의 약점, 내가 쥐고 있어. 그날부터 우리의 계획이 시작됐다. 서울의 밤거리를 누비며 옛 동지들을 찾았다. 할머니의 옛 변호사 동료, 기자, 심지어 경찰. 그들은 할머니를 전설로 기억했다. 옥자 선배, 살아 계셨어요. 그들은 놀랐다. 할머니의 진짜 직업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녀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비밀 요원, 재벌의 부패를 파헤치던 그림자였다. 첫 번째 타격은 민준의 아버지에게였다. 나는 익명으로 그 사진을 보냈다. 당신의 과거를 아십니다. 만나요. 그는 떨며 약속 장소로 왔다. 카페에서 나는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었다. 지은. 너냐? 그는 알아봤다. 네, 그리고 할머니의 증손녀예요. 아니, 할머니의 손녀. 그는 창백해졌다. 옥자 씨가. 왜 이제? 나는 말했다. 당신 가족이 할머니를 망쳤어요. 이제 갚을 차례예요. 그는 무릎 꿇었다. 돈 줄게. 얼마든. 하지만 나는 돈이 아니었다. 진실을 원했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을 만났다. 우린 끝났어. 내 가족이 할머니를, 나를 배신했으니까. 그는 울었다. 모르는 일이야? 제발로. 하지만 그의 눈빛에 나는 의심을 느꼈다. 그는 알고 있었을까? 그의 가족의 비밀을?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할머니와 나는 서울의 어두운 골목을 걸으며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 한성그룹의 주식, 그들의 정치 로비, 모든 게 무너질 때까지. 하지만 내 마음속엔 갈등이 싹텄다. 민준을 사랑했으니까. 이 복수가 나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민준의 연락이 끊기지 않았다. 매일 문자가 왔다. 지은아, 제발 이야기하자. 내가 모르는 게 많아.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할머니와 함께 제주로 내려간 건 휴식을 위한 게 아니었다. 할머니의 옛집, 그 낡은 한옥에서 우리는 증거를 파헤쳤다. 지하실에 숨겨진 상자 안에는 녹음 테이프와 문서가 가득했다. 40년 전 민준의 삼촌이 죽은 날의 녹음. 옥자야, 도망쳐. 그들이 날 죽이려 해. 삼촌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 애는 나 때문에 죽었어. 재벌가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던 놈들이 우리 사랑을 용납 못했지? 나는 그 테이프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다.
한성그룹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 정치 로비로 성장한 괴물. 삼촌은 내부 고발자였다. 뇌물, 횡령, 심지어 암살 의혹. 할머니는 그 증거를 쥐고 대신 죄를 뒤집었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 나는 물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었어. 민준과 결혼하면 그 가족의 그늘에서 벗어날 줄 알았지. 하지만 이제 그 행복은 거짓이었다. 민준의 가족은 나를 이용해 할머니의 비밀을 영원히 묻으려 했을 터.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작전을 세웠다. 첫 타겟은 민준의 여동생, 혜린.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 한성그룹의 홍보를 담당했다. 나는 그녀의 스튜디오에 찾아갔다. 언니, 아직 화났어. 혜린이 웃었다. 하지만 나는 직설적이었다. 내 가족이 할머니를 죽이려 했던 걸 알아.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뭐? 미친 소리야. 나는 테이프를 재생했다. 혜린은 듣다 말고 소리쳤다. 거짓말. 우리 삼촌은 사고로 죽었어. 하지만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녀도 알았다. 가족의 비밀을. 그날 밤 혜린이 아버지에게 전화한 걸 나는 도청했다. 할머니의 옛 동료 경찰이 도와준 덕 아빠, 지은이가 그 테이프를 가졌대.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입 다물어. 처리해, 처리. 나를 죽이라는 뜻. 나는 소름이 끼쳤다. 복수는 이제 생존이 됐다. 할머니와 나는 은신처를 옮겼다. 강남의 아파트 대신 이대의 낡은 고시원. 할머니, 위험해요. 지은아, 두려워 마음. 이건 나의 전쟁이야. 민준이 찾아왔다. 고시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문을 열었다. 지은아, 나 믿어. 내가 가족을 설득할게. 그의 눈은 진심 같았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그는 삼촌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아빠가 금기시했어. 가족 모임에서 삼촌 이름도 안 꺼내. 나는 믿고 싶었다. 그의 손을 잡았고 키스했다. 하지만 아침에 그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민준아, 그 여자 버려. 할머니가 옛날 일 파헤치려 해. 민준은 전화를 끊고 나를 봤다. 미안, 지은아. 나 할 수 없어. 그는 떠났다. 대신의 맛, 그제야 알았다. 나는 울었다. 할머니가 안아주셨다. 남자애들은 다 그래? 하지만 우리는 강해. 다음 날, 우리는 언론에 첫 폭로를 했다. 익명으로 옛 기사에 삼촌의 녹음 일부를 첨부. 한성그룹 40년 전 살인 은폐. 제목이 온라인을 강타했다. 주가가 5% 하락했다. 민준의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터무니없는 소문입니다. 우리 그룹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다. 나는 TV를 보며 웃었다.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나 반격이 왔다. 내 회사에서 해고 통보. 배경 조사를 했어? 내 가족은 상사가 말했다. 나는 싸웠다. 증거 가져와요. 하지만 그들은 돈으로 모든 걸 무마했다. 할머니의 옛 동료 변호사가 나섰다. 지은 씨, 내가 도울게. 옥자 선배의 제자야. 그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문서, 증인. 한성그룹의 뇌물 네트워크가 드러났다. 정치인, 검사 모두 엮여 있었다. 민준이 다시 왔다. 지은아, 나랑 도망가자. 가족 버릴게. 그의 말에 나는 흔들렸다. 사랑은 여전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복수는 반쪽짜리야. 끝까지 가. 나는 민준을 밀어냈다. 너도 그 가족 일부잖아.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갔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전쟁은 가족 vs 가족이 아니라 나 vs 나 자신이었다. 우리의 다음 움직임은
혜린의 패션쇼였다. 나는 초대장을 훔쳐 들어갔다. 무대 위, 그녀의 컬렉션이 빛났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다. 한성그룹의 진실을 아십니까? 40년 전 그들의 피로 물든 옷들, 관객이 웅성거렸다. 혜린이 무대로 달려와 나를 때렸다. 미친년, 경비가 나를 끌어냈다. 하지만 영상이 퍼졌다. 소셜미디어에서 한성 시크릿이 트렌드됐다. 아버지는 나를 불러냈다. 지은, 그만해. 내 할머니를 위해 그는 무릎 꿇었다. 옥자 씨가 우리를 살려줬어. 삼촌 일, 사고였어, 거짓말. 나는 테이프를 보여줬다. 그는 무너졌다. 부탁이야. 그룹이 무너지면 수천 명 실업자야. 그의 말에 나는 주저했다. 복수는 정의인가, 파괴인가? 할머니의 비밀을 알면서도 나는 갈등했다. 이 가족을 무너뜨리면 민준을 잃을 테니까. 복수의 물결이 서울을 휩쓸었다. 한성그룹 주가는 10% 더 떨어졌다. 시위대가 회사 앞에 모였다. 재벌타도 그들의 함성이 내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민준의 메시지가 왔다. 지은아, 아빠가 자살 시도했어. 충격.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실 앞 민준이 서 있었다. 너 때문이야. 그의 눈에 증오가 서렸다. 내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왜 이제야? 나는 병실을 들여다봤다. 아버지는 호흡기 속에 누워 창백했다. 어머니가 나를 밀쳤다. 꺼져. 내년 때문에 나는 물러섰다. 복수냐, 후회냐.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할머니, 그만둘까요? 아니, 지은아. 그들은 더러워. 끝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주에서 올라온 할머니는 이제 서울의 전쟁터에 섰다. 그녀의 옛 네트워크가 활성화됐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옥자 씨, 진짜로 한성그룹 사건 주역이신가요? 인터뷰가 시작됐다. TV 생방송, 할머니가 앉아 말씀하셨다. 40년 전 나는 한성그룹의 부패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후계자 경쟁 속에서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살인 시청률이 치솟았다. 민준의 어머니가 반박했다. 거짓말. 옥자 씨는 정신이 하지만 증거가 쏟아졌다. 녹음, 문서, 증인 진술. 한성그룹의 로비스트가 고백했다. 삼촌님은 고발하려 했어요. 그래서 제거됐죠. 민준이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이제 그만. 아빠가 깨어났어. 용서해달라고 해. 그의 손에 반지가 들려 있었다. 우리의 약혼 반지. 다시 시작하자. 나는 흔들렸다. 밤새 안고 울었다. 하지만 아침에 그의 전화기를 봤다. 아버지와의 통화 녹음. 민준아, 그 여자 이용해. 증거 빼앗아, 배신. 민준도 가담했다. 그는 나를 속여 할머니의 비밀을 훔치려 했다. 나는 분노로 떨었다. 너 다 알면서 민준은 고개 숙였다. 가족이야. 미안해. 나는 그를 때렸다. 나가. 그는 갔다. 그 순간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나는 모든 증거를 온라인에 올렸다. 한성그룹 블랙박스. 다운로드가 폭발했다. 주식은 폭락, 은행 대출 중단. 그룹이 흔들렸다. 하지만 반격은 치밀했다. 한성그룹의 변호사팀이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법정에서 나는 홀로 섰다. 할머니가 증언대에 올랐다. 나는 변호사 김옥자입니다. 이 문서는 진실입니다. 판사는 놀랐다. 당신이 그 유명한 재판은 미디어의 축제였다. 민준의 아버지가 퇴원해 증언했다.
옥자씨, 당신이 우리를 구했어요. 왜 배신해? 할머니가 대답했다. 배신. 당신들이 먼저 배신했죠? 내 사랑을 죽이고 나를 가난뱅이로 만들었으니까. DNA 검사 결과 삼촌의 피가 민준의 아버지와 일치하지 않았다. 모두 충격. 할머니가 말했다. 당신 아버지, 한성그룹 창업자는 삼촌의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삼촌이 진짜 후계자였죠. 아버지는 무너졌다. 그는 삼촌을 죽인 게 아니라 자신의 사생활을 숨기려 했다. 복잡한 혈통, 배신의 층. 나는 법정을 나서며 민준을 봤다. 그는 나를 증오했다. 내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하지만 그의 말에 나는 반박했다. 너희 가족이 먼저 파괴했어? 할머니의 삶을 갈등이 깊어졌다. 독자라면 누구 편 들까? 할머니의 복수. 아니면 재벌의 생존. 할머니와 나는 승리를 만끽했다. 하지만 밤에 나는 악몽을 꿨다. 삼촌의 유령이 복수는 끝나지 않아 라고 속삭였다. 다음 타겟은 어머니. 그녀의 자선재단, 돈세탁 소문. 우리는 그걸 파헤쳤다. 옛 은행 직원이 증언했다. 한성재단, 정치 자금으로 쓰였어요. 폭로가 이어졌다. 어머니는 자살 위협. 지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제발. 민준의 마지막 연락. 지은아, 임신했어. 내 아이 유충격. 나는 멈췄다. 복수냐, 가족이냐? 할머니가 말했다. 선택해, 지은아. 이건 내 전쟁이야. 나는 울었다. 이 결정이 모든 걸 바꿀 터였다. 임신 소식에 세상이 멈췄다. 민준의 아이, 우리의 사랑의 결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초음파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렀다. 민준아, 왜 이제야 말해? 그는 병실에서 기다렸다. 두려웠어. 내가 복수에 미쳐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미쳤어. 내 가족이 날 미치게 했어. 우리는 화해했다. 임시로. 할머니는 반대했다. 지은아, 함정일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믿었다. 사랑을. 그러나 한성그룹의 최후 반격이 왔다. 그들은 할머니를 납치했다. 제주 집에서 사라진 할머니. 할머니, 나는 소리쳤다. 민준이 도왔다. 내 가족이야. 내가 찾아볼게. 우리는 서울 외곽 창고로 갔다. 어두운 공간, 할머니가 묶여 있었다. 아버지가 서 있었다. 지은, 여기서 끝내자. 증거를 불태우고 우리 모두 잊자. 그는 권총을 들었다. 드라마 같은 장면? 민준이 막아섰다. 아빠, 안 돼. 총성이 울렸다. 아니, 빗소리였다. 경찰이 들이닥쳤다. 할머니의 동료가 추적했다. 아버지는 체포됐다. 옥자씨, 당신 승리야. 그는 중얼거렸다. 할머니는 무사했다. 지은아, 이제 자유야. 하지만 자유는 아니었다. 재판이 계속됐다. 한성그룹 분할, 창업자 체포. 민준의 어머니는 해외 도피. 혜리는 자살 시도.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민준과 살았다. 하지만 신뢰는 깨졌다. 그의 전화, 아버지와의 대화. 아이를 이용해 지은을 무마해. 또 배신. 나는 홀로 도망쳤다. 제주로. 할머니가 기다렸다. 예상했어. 재벌의 피는 변하지 않아. 우리는 바다를 보며 이야기했다. 할머니, 아이는 어떻게 해요? 나. 하지만 그 가족과 끊어. 최고조는 주주총회였다. 나는 주주로 참석, 익명으로. 한성그룹은 끝났습니다. 삼촌의 피값을 치러야 해요. 마이크의 잡소리. 주식 폭락, 그룹 해체.
민준이 무너졌다. 지은아, 왜, 그의 절규. 나는 대답했다. 사랑했지만 정의가 더 커. 갈등의 절정. 나는 누구? 복수자. 어머니. 독자는 나를 비난할까? 할머니의 선택을? 아이를 낳았다. 딸, 이름 복지. 할머니의 이름처럼. 제주에서 우리는 새 삶을 시작했다. 한성그룹은 먼지처럼 사라졌다. 민주는 감옥에 갔다. 증거 조작 혐의. 그의 마지막 편지. 지은아, 미안. 사랑했어. 하지만 가족이 나는 찢었다. 할머니의 고백. 지은아, 삼촌은 내 진짜 할아버지야. 왜 충격. 할머니의 연인이었던 삼촌, DNA가. 나는 한성 혈통. 왜 숨기셨어요? 내가 고통받지 않게? 하지만 이제 내가 선택해. 나는 충격. 복수한 게 내 피를 파괴한 거? 민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 내가 우리 손녀야. 용서해. 그녀의 눈물. 나는 갈등. 당신들이 할머니를 망쳤어요. 하지만 아이를 보며 나는 용서. 아니, 부분적. 결말, 나는 서울로 돌아갔다. 새 회사, 새 삶. 민주는 출소 후 나를 찾아왔다. 함께 키우자. 우리는 재결합. 아니, 친구로. 할머니는 웃으셨다. 인생은 복수 끝나지 않아. 용서가 진짜 힘. 하지만 논쟁적. 나는 악당. 영웅. 독자는 토론할 터. 제주 바라. 우리 셋, 행복. 아니, 그늘진 평화.